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오늘 또 여전히 문다혜 뉴스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이제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고, 여전히 조중동 이 매체에서는 문다혜에 대한 칼럼 하나를 안 쓰고 있습니다. 사설 하나를 안 쓰고 있어요. 무슨 쥐약을 먹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그래서 문다혜와 관련해서 수사 전 나온 내용, 여러 가지 의혹도 이제 많이 또 추가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경찰의 수사 동향도 여론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다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문다혜를 사인으로 취급했어요. 개인, 그냥 순수 민간인으로. 순수 민간인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문다혜는 공인이다.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강력히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 매체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이 보수파 매체들을 보면은 좀 더 문다혜 비판에 좀 비판적 시각의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요. 공인이다 보고 징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문다혜는 이미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고요. 문다혜뿐입니까? 일가족이 완전히 무슨 범죄 패밀리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의혹만 갖고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단군인의 최고의 범죄인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들 둘은 그렇게 크게 걸린 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성매매 의혹이 있고 도박 의혹이 있고 못된 짓은 많이 했죠, 아들도. 그러나 문재인 패밀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 문준용도 여러 의혹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이재명과 조국을 능가하는 이 범죄 패밀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뇌물 혐의, 이 문다혜와 문재인과의 관계, 요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게 이유가 바로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의 차량을 갖다가 자기 딸한테 넘겨준 거, 아버지가 딸 아들한테 넘겨준 건 지극히 당연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의 대표를 또 지낸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 공동체적 성격에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요 차량 사고도 그런 경제 공동체의 성격에서 주는 이런 범죄적인 요소는 없느냐, 이런 시각에서의 의혹도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오늘 또 대장동 대판이 있었어요. 예,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10월 8일. 화요일을 하고 금요일날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김동현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대장동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의례가 끝나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의례 사건은 끝났으니까 그거를 먼저 떼어서 먼저 선고하라. 근데 이놈의 김동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원석 때는 검찰총장이 민주당과 내통한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이번에는 심우정은 완전히 우리 쪽,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도 확실한 자유우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좋은 점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딸 이거 하는 거 보십시오. 이재명 아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이러한 이 문제점들 갖다가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로만 재판을 좀 띄어서 선고해달라 할 게 아니라 문서화를 통해서 법원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야 되겠고, 그리고 조의대도 누가 임명했어요? 김명수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조의대는. 그런데 조의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의대가 회색지대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조의대도 사법부에서도 검찰의 요구와 관계없이 한번 또 적극적으로 요 수사를 갖다가 좀 띄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듯이 이 김동현 판사는 언론에, 그리고 이제 여론의 영향을 조금 받거나 또는 받는 척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이재명 측에서 검찰, 그러니까 이제 검찰하고 오늘 또 싸웠는데, 이 대장동 재판 증인을요, 한 150여 명을 신청하겠다. 자, 이게, 그러니까 재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는 탄핵해갖고 대통령, 청와대, 이재명이가 그런 일이 가설적으로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대면 이거 용산에 들어가겠습니까? 무조건 청와대에 다시 또 들어가죠.
지금 이미 청와대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완전히 판이 짜져 있어요. 지들끼리는. 예. 자, 그러니까 무조건으로 끌어서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이거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김동현 판사가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측에 조금 쓴소리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화영 녹취록제도 이거 계속한다. 그랬잖아요. 왜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이 지금 쫙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까지 다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다음에 로비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사건, 요런 게 이제 불거져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로비 문제가 또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비의 실체가 과연 뭐냐, 어떤 판사들이 뒤를 봐주라고 했고 어떤 판사들한테 로비를 했느냐, 요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아주 좋은 정말 적나라하게 그 사실관계를 쫙 지금 설명하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요번 이화영 녹취록하고 맞물려 가지고 많은 좋은 영향을 준다. 재판에도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로비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 문다의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뭐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개인정보라서 뭐 수사를 못한다, 안 물어봤다, 요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문재인이가 검찰 측 고라를 갖다가 수사권을 갖다가 많이 뺏어서 여기 6대 수사 고라를 4개를 뺏어서 경찰로 넘겨준 거, 이거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경찰의 인식 수준, 그 다음에 뭐 법률적이야 당연히 검찰은 완전히 법만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우선 자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 지금 내가 나오는 걸 보면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보도를 보면은요, 경찰에서 지금까지 이제 음주운전 하나만 본다. 그래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도로교통법?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법률 지식을 많이 저도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택시기사가 꽝 해가지고 목이 뭐 뻐근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거 우영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당히 빠른 초기부터 이거 우영운전 무슨 뭐 치상죄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혁진 변호사, 요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치상죄, 우영운전 치상죄, 이거는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하나 음주운전 했는데 요것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교통법 말고 이 음주운전 말고서도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면은요, 최저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최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요, 위험운전 치상죄의 경우는 최고형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년형.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15년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왜냐면 뭐, 목이 좀 뻐근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걸 갖다가 15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건이 되면은 한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처벌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이제 어떤 제목을 수사할 것이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제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이 맨 먼저 들어가는 거고, 차선을 왔다 갔다 한 거, 이 차선 위반죄. 근데 차선 위반죄는 아직 언론에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교통신호 위반, 교통신호 위반을 수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신호 위반, 차선 변경, 그 다음에 교통신호 위반,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거 당연히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또,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의혹 중에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저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마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왜냐하면 장소의 특성상, 뭐 이태원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마약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현 윤석열 정부도 이 마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마약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할 때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요 마약 부분에 대한 수사에 반드시 착수하도록 압력을 가야 될, 압력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야. 여론의 압력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론을 이제 조성해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대 의혹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대 의혹.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도대체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술 먹은 남성 한 명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남성이 누군지도 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위반 요소가 없는 한은 그 법률적인 위반 요소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으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사생활 부분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둘이서 같이 마약 같은 걸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사인이 아니고 사생활 보호 차원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 남성과의 관계, 그리고 문다의 그날 행적, 요거를 아주 치밀하게,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난리를 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다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저도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차가 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제주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 별장 관계가 있잖아요. 별장. 이것도 이거 뭔가 부정의혹이 있잖아요. 거기 임대차 무슨 주택 관리를 할 수 있게 업을 정해놓은 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 서부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요 차 자체의 문제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든가, 무슨 교통 위반해서 딱지를 먹었는데 돈을 안 낸다든가, 그럴 때 이제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그 과태료가 이 차가 아니라 본래 어떤 차에서 왔느냐. 이게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던 소렌토 R이라고 하는데 2010년형 소렌토입니다. 요거를 문재인이가 10년간 보유했대요. 그래서 요 차량을 이 캐스퍼 넘기기 전에 2022년도 이게 이제 4월에 넘겼다고 돼 있잖아요. 2022년도 5월까지인가요? 요게 문다이가 이 차를 썼답니다. 근데 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게 있는데, 그 과태료가 그대로 문다이 쪽으로 이 캐스퍼 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요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이 과태료를 못 얻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2023년도 11월 날 일부는 또 냈는데 다시 또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재인 측에서 아니면 경찰이 철저히 이거를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고가요. 지금 이 사고가 이번에만 난 게 아니라 이미 2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 이게 작년도 5월에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스퍼를 문다의 이름으로 바꾼 게 2022년도 4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이건 문다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차 사고가 작년에 2번씩 있었는데, 그 작년 2번 있었던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였다. 자, 그래서 이 사고 하나의 경우에는요, 본인 차량이 220만 원, 그리고 상대 차량이 17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스퍼 차값 이거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인데 여기에 200만 원 넘는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대형 사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처음 알았잖아요. 문다에 사고 난 거. 그러니까 요거 경찰 감찰해야 돼요. 감찰. 이거 그 당시 사고는 이게 왜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안 난 건지. 그래서 그때 사고를 냈을 때 그러면은 옛날에도 누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인사 문제로 검찰할 때 전화했다. 그래서 검사가 그 관계 질문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하다가 뭐랬잖아요. 지금부터 맞짱 뛰자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찰에서 전혀 단 한마디 수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나면 다 경찰이 수사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이제 보험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갖고 미국하고 똑같이 그냥 당사자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적인 그런 경찰의 수사,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 6개인가 무슨 몇 개 사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이 강제적으로 형사사건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그런데 이런 게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대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2개 사고가 나오지 않은 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경위. 도대체 어떤 경위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붙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날 문다의 행적. 특히 그 남성.
여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등등 예 이런 거를 좀 이런 의혹들이 대대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뭘 말씀을 드리느냐? 요걸 제가 여러분께 자료화면을 제가 조금 많이 모아놨어요. 자료화면. 자, 그래서 자료화면 여러 가지를 보면 문다혜가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경찰을 팔로 쳐가지고 뭐 이렇게 동행을 나오니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운전해갖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차를 가는데 자기 차로 가지 못하고 남의 차를 손을 대고요. 남의 차 막 기대갖고 막 몸을 휘청휘청하고 남의 차 문 열으려고 크게 난리를 치고요. 예. 그리고 전조등도 안 켜고 운전하고 또 이 깜빡이도 안 켜고 엉뚱한 방향으로 켜고 막 차선 변경하고 이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화면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남성하고 걸어가는 장면. 예. 이게 지금 조금 화면이 이제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 남성도 보면은요. 이 바지통이 정상적인 바지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게 그래서 좀 이제 특정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좀 옷,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이런 게 좀 특이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하다. 예. 자, 요게 이제 둘이 팔짱 끼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가는 거.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화면이 그런데 이게 경찰이 이제 손을 붙잡고 가잖아요. 팍 내치는 이 모습. 요게 남의 차에 가서 문 열으려고 요 난리를 치는 모습. 예. 요런 것들. 요게 이제 그래서 남의 차에서 술을 이빨에 먹어갖고 취해갖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남의 차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 요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아주 뭐 지금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사건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사실도 있고 문재인 내외에 대한 이 실망도 있고요. 당연히 문다혜 포함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뭐 남의 자식 얘기를 해서 참 대단히 미안한데 인간적으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문다혜 이게 얼마나 문재인이 무슨 사건이 나오면 지가 무슨 뭐 내가 희생자가 되겠다는 둥 뭐 그냥 SNS 난리를 쳤잖아요. SNS 선수인 문다혜가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같은 인간은 갖다가 이게 사생활 보호에 속하는데 왜 이거 난리를 치냐. 그리고 다 큰 성년인데 왜 아버지한테 취임을 물으라고 하냐. 요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단순하게 성년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냐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한 20분 정도로만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동현 관련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동현 재판이었는데 김동현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열린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변호인하고 또는 이재명하고 검찰하고 대대적으로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난리가 났다, 난장판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부에서 대장동을 처음으로 이제 심리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사건 심리 계획 앞으로 그리고 증인 목록 이런 걸 제출하면서 이제 이재명 변호인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에서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검찰 조서 증거에다가 이제 부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측 자료를 쭉 분석해 봤더니 신문이 필요한 그런 증인이 무려 148명, 뭐 150명이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신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면은 증인을 초래해서 신속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핵심 증인으로는 대장동 사업을 직접 참여했던 성남시청하고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 20여 명. 요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150여 명 중에 20여 명만 불러서 한 뭐 20%가 좀 안 되죠. 불러서 신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가 출석했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유동규가 없었으면요. 이거 이재명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유동규가 그래도 이 대장동 뭐 모든 사건의 이제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지금 반성을 해가지고 한 1년에 있다가 바로 지금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의 죄상을 갖다가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그래서 수사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동규도 오늘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도는 유동규 발언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재판에서 이재명 측에서는요, 그 지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 뭐냐? 아니, 왜 오늘 이 재판에, 이 재판에 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닌데도 나왔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는요, 수사검사예요. 수사검사. 이재명이 수사하고, 수사하고 공소까지 유지를 쭉 담당하는 검사인데 지난 5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조금 이제 신경질이 벌어졌어요. 신경전이. 그래서 이제 오늘 김동연이는 뭐라고 했냐면 재판 관행상 문제가 됐던 적이 없다. 이런 지금 중앙지검 검사가 아닌데 왜 나왔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사건 실체 외의 형식적 진행과 관련해서 다투는 것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왜 이 대검 소속 검사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장동 재판 이제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오늘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럼 아마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는 이재명의 비리가 어디서 또 더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장동 재판도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녹음 파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녹음 파일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화영 녹음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화영 녹음 파일에서도 지금 이재명, 요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장동 위대 이런 거 별의별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장동 관련 재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